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대사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연장을 했죠, 연장. 연장을 했습니다.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금 이제 심사 중이죠. 네, 심사 중인데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네,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15일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결정해서 여기서 하자가 없으면 바로 거래 재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결정이 나오겠죠. 자,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자, 이 예전에 네, 이와 유사한 경우에 사례들이 좀 있죠.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자료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좀 더 자세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십시오. 네. 현대사료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국에서 왜 조사 기간을 연장을 했을까요? 연장을 했다는 것은 현대사료 이쪽에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뭔가 이제 보완을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라 너네들 그 서류 제출을 해라. 자 그러면 거래 재개하도록 해주겠다. 막 그런 의사일 수가 있죠. 그죠? 네, 아니면 거래소 당국에서 뭐 직접 현대사료 측에 요청을 또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요. 여하튼 지금은 보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사채를 뜰한채 건설이 발행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카바 주식 대부분 7,622만 주 정도를 뜰한채가 양수를 했잖아요. BSJ 홀딩스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사채를 발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요 부분이 조금 더 아리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바로 거래 재개가 100% 난다고 사실 요것 때문에 확신이 조금은 이제 덜 됐었던 상태인데 자 금융당국에서 이 정도의 연장 공시를 한 것은 거래 재개를 해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나타내 준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 카나리어 자, 그 오큐피 건의 무상 증여권의 과정, 네, 요걸 이제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사채 발행해서 인수를 한 거, 요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거래 재개에 대한 100%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요 정도의 연장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시각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5월 15일까지 못 기다립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인데 거래 재개가 돼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부활을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거를 쟁취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 정도 연기된 것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거래 정지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0% 거래 재개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지만 현대사료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약간 좀 꺼림직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질심사 대상 결정 요걸 안 낸 것으로 봐가지고는 괜찮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이거하고 현대사료하고 비슷한 유의 실질심사 대상 뭐 이런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거래 재개가 된 게 이제 본느라는 종목이 있죠. 본느. 본느가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건 5월 한 15일경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대상 F&B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질심사 대상이 결정이 됐어요. 바이온 같은 경우도 막 그랬습니다. 코맥스도 그랬어요. 네. 우리가 갖출 거는 다 갖춰놓은
현대사료 입장에서는요. 얘네들이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됐다고 해서 현대사료가 되란 법이 없어요. 큐러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4월 24일 날 결정이 납니다. 코다코는 이제 5월 7일 날 결정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각 기업들의 사례가 다 경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현대사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죠? 각 기업들만의 문제점과 해결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현대사료는 현대사료고 큐러블은 큐러블, 코다코는 코다코입니다. 근데 사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업 사례 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현대사료에 대해서 뭐가 약간 꺼림직스럽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두 가지 그죠? 근데 이게 잘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키는 뭐 금융당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요 정도의 공시가 나온 거, 연장 공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건에 대한 해석이나 또 다른 재료가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바로바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현대사료라고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리죠. 아니면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십시오. 현대사료 입장.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한번 끝까지 가시자고요. 요거 제가 볼 땐 나쁜 공시가 절대 아니에요. 나쁘게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항상 낙관적인 마인드를 항상 가지세요. 어차피 지금 거래 재개가 안 됐고 거래 재개 안 돼서 거래가 안 되는 가운데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대를 당연히 가져봐야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되시기 바랍니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